놀았어? 순이 얼굴이 엄청 커 보이네. 응? 엄청 귀엽네. 뭐가 이렇게 귀여워? 응? 고양이, 너 거기서 뭐해? 응? 지금 베란다에 나가 있는데 식물들을 해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정말 신기한 게 정말 신기해요. 식물들한테 해하거나 그런 건 전혀 없고 오히려 더 잘 피해가지고 다니고, 진짜 이렇게 착한 애기는 세상에 없을 거예요. 우리 순이, 그치? 고양이들이 막 물건 뜯고 막 그런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막 뛰어다니면서 선반에 있는 물건 떨어뜨리고, 그런 적 한 번도 없어요, 지금까지. 그런 것들 되게 요리조리 잘 피해 다니고, 그리고 워낙 조심성이 있는 아이라서 뭐 물건 떨어뜨리거나 그런 적은 없어요. 왜? 순이야. 순이야. 내 사랑 고양이. 응? 내 고양이. 아이고 예뻐요, 우리 봄나리 고양이. 응? 세상에 햇빛을 쐬니까 이렇게 예쁘네. 응? 일본식 카레 만들려고 하거든요. 기름 넣어가지고 지금 양파 볶고 있어요. 양파가 숨이 죽으면 설탕을 조금 넣어주라고 그러거든요. 저는 설탕이 없어서 알루로스 조금 넣어줄게요. 저 이제 맨날 살다가 독어심이 났는데, 보니까 물을 조금씩 넣어가면서 얘를 볶아주라고. 근데 이 방법을 왜 생각을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물을 조금씩 넣어가지고 얘를 볶아주라고. 저는 우삼겹을 넣어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따라서 우삼겹 넣어가지고. 여기에 참치액을 2분의 1 큰술을 넣어주라 그러거든요. 감칠맛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킥이 다크 초콜릿을 넣으라 그러거든요. 네, 어떤지 모르겠는데 한번 넣어볼게요. 맛이 더 진해졌어요. 이게 단맛이 올라오는 건 아니고 맛이 더 깊어지네요. 이 다크 초콜릿을 넣으니까. 이거 괜찮은 킥인 것 같아요. 버터 넣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도 많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버터 넣으라는 얘기는 없고, 참치액이랑 설탕 조금 넣고 양파 볶을 때,
그리고 버터. 아, 버터가 아니라 참치액 반 큰술, 그리고 다크 초콜릿 2조각. 무슨 맛인지 알겠다. 신기하네요. 나름 일본식 커리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양파랑 우삼겹만 넣어가지고 들어갔고요. 그리고 계란 완전 반숙으로 계란 하나 삶아가지고 넣어줬어요. 칼로 자르면은 다 터질 것 같아가지고 그냥 한 덩어리 넣습니다. 그리고 튀긴 양파랑 그다음에 고수 위에다가 뿌려줬고요. 그리고 또 김치가 없으면 밥 먹기 힘들 것 같아가지고 아주 새콤한 신김치 같이 담아왔습니다. 티를 한 사발을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먹는 티는 이런 트와이닝 스트로베리 망고로 된 티고요. 이렇게 과일 티 종류를 요즘에는 먹고 있어요. 제가 건강이 안 좋다 보니까 제가 먹는 음식에 대해서 되게 안 좋은 말들이 진짜 많이 달리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뭐 잘 모르니까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분은 저한테 심지어는 욕하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댓글로 뭐 예를 들면 제가 뭐 빵을 먹으면 밀가루 먹지 마라 뭐 이러면서 욕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최근에는 제가 진짜 황당했던 일이 있었는데 자기가 튀김 음식을 먹지 말라고 했는데 알겠다고 해놓고 왜 자꾸 기름에 튀긴 음식을 먹냐고 너무 보기 싫다면서 앞에서는 한다고 약속을 해놓고 뒤에서는 뭐 약속을 지키지 않는 뭐 이중적인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자기는 제 영상을 보고 싶지 않다 막 이러면서, 일단 저는 그때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어떤 음식을 저는 앞으로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냐면 제가 앓고 있는 병은 섬유근육통이라고 해서 제가 네이버에 지금 이렇게 켜놨거든요. 왜냐면 저도 이 병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뭔가 통증이 있고 이러면 사람들이 대부분 염증 때문에 통증이 생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뭐 염증 관리를 해야 된다 막 이러면서 약 파는 것도 되게 많고 뭐 동치미 같은 데서도 맨날 TV에서도 나오고 이러니까 염증에 이런 거 음식 안 좋은데 이런 거 왜 먹냐 이러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제 통증은 염증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염증에 대한 검사도 해요. 같이 검사도 하는데 염증 수치가 나오지 않거든요. 만약에 염증 수치가 있는데 제가 아프다 그러면 섬유근육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만성적으로 전신에 통증이나 뻣뻣함, 감각 이상, 수면장애, 피로감을 일으키고 앞통점을 누르면은 이제 아픈 통증이 나타나는 증후군으로 얘기를 해요. 원인에 대해서는 일단은 밝혀진 게 별로 없다라고 의사들도 이야기를 하는데, 왜 이렇게 병에 대해서 병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염증 때문에 염증 수치를 낮춰야 된다 막 이러면서 음식에 대해서 막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의사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네이버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통증에 대한 지각 이상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쉽게 말하면은 스트레스나 통증을 더 좀 강하게 느끼는 이런 병이라고 볼 수가 있대요. 제가 한 5, 6년 동안 이 섬유근육통이라는 병을 투병을 하면서 느낀 거는 뭐냐면, 일단은 음식과는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신체적인 어떤 증상과는 관계가 없고, 제가 호르몬 분비나 아니면 뭐 여기에 나오는 호르몬이라고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뭐 세로토닌, 중추신경계의 세로토닌의 대사가 감소되고, 뭐 무슨 호르몬이 감소되고, 뭐 부신 피질 호르몬의 분비 감소,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뭐 암이나 이런 것처럼 몸 안에 염증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어떠한 물질이 생겨가지고 나타나는 병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병을 좋아지게 만드는 음식도 없고,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도 존재하지 않아요. 내가 기분 좋게 생활을 하고 즐겁게 생활을 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 가족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특별히 뭘 먹지 마라, 너는 환자니까 이것만 먹어라 라고 하는 음식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병 같은 경우에는 어떤 치료제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어떤 뭔가를 하지는 않고 약만 처방받아서 먹고 있거든요. 그럼 보면은 약들이 대부분, 지금 저는 약을 5가지 정도를 먹고 있는데 약이 진짜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먹고 있는 약을 말씀드리면, 근육 이완제를 먹고 있고, 그리고 진통제, 그리고 또 다른 진통제를 또 먹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약이 독하니까 위장약을 먹고 있고, 뇌전증, 통증, 신경병 증성이라고 해서 흥분 신경전달 물질의 작용을 억제해서 신경의 과도한 흥분을 막아주는 약, 그래서 신경병성 통증 및 발작, 섬유근육통 치료제로 사용됩니다 라는 리리카라는 약이 있어요. 근데 원래는 제가 이 리리카라는 약도 100mg을 먹었었는데 이게 살이 되게 잘 쪄요. 같은 경우에도 이 약물 부작용으로 살이 한 20kg 정도까지 쪘다가 지금은 조금 빠진 상태예요. 제가 원래는 진단을, 이 투병을 하기 전에는 한 47kg, 48kg 정도였었는데 20kg 정도 쪄가지고 68kg 이 정도까지 쪘었거든요. 그러다가 지금은 60kg 초반 정도로 빠지기는 했는데, 이게 살이 되게 잘 쪄가지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살이 그냥 후룩 쪄버리더라고요. 정말 충격을 받고 약 용량을 줄여달라고 했는데, 이제 이 약 말고도 우울증약은 제가 여기서, 원래는 우울증약도 처방을 같이 해주거든요. 근데 우울증약은 제가 뺐어요. 왜냐면 여기에서 처방해주는 약이 저한테 잘 안 맞고 또 이렇게 깔아앉는 느낌이 많이 들어가지고, 정신과에서 따로 처방해주는 우울증약을 먹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약을 좀 빼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이제 개인마다 건강에 대한 신념이 다 다른 것처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아파 보니까, 제가 아픈 저의 병의 질환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제가 아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육체적인 어떤 것들도 중요하지만 저는 사람의 이 정신, 마음가짐, 그리고 내가 얼마나 즐겁게 사느냐, 이게 사실은 제가 아프고 안 아프고 앞으로 건강하게 나이 들어가고 이런 거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사소한 것들에는 이렇게 너무 예민하게 반응 안 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해요. 뭐 음식이나 일상생활에서는 좀 무던하게 생활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음식도, 식재료 같은 것들도 그냥
뭐 그렇게 따지지 않고 먹는 편이고, 그때그때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먹어보고, 맛이 있다 생각되면 또 한번 먹어보고, 그런 정도지, 아, 이 음식은 절대 건강에 안 좋아, 막 이런 스타일도 아니고, 모든 생활 자체가 그래요. 가급적이면 일상생활에서는 예민하지 않고 좀 둥글둥글하게 좀 뭐든지 수용하고 이러면서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하면서, 또 마음도 편해지고, 그리고 뭐 어때? 그럴 수도 있지. 딱 이렇게 두 마디를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좀 편해지고, 다른 사람들의 어떤 행동을 받아들이는 것도 조금 여유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이혼소송이나 여러 가지 사건들 때문에도 스트레스가 있는데, 굳이 일상생활에서까지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들도 많이 있어가지고, 너무 계획적이고 애쓰고 이러는 게 그러다가 탈이 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금은 그냥 모든 상황들을 가급적이면 심각하지 않은 거라면 좀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거기에 맞춰서 그 상황에 맞춰서 살아가려고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저의 이 생활의 심각성에 비해서는 조금은 더 편안하게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저께 해먹고 남은 카레에다가 카레 우동을 먹으려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냉동 우동 집에 사다 놓으면은 저는 우동도 끓여 먹고, 이렇게 카레 우동 같은 거 해 먹을 때도 김치 우동 끓여 먹기도 하고, 그냥 우동 끓여 먹기도 하고, 볶음 우동도 먹고 그래서. 그리고 이게 냉동면이 훨씬 더 맛있어요. 오래 보관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냉동 우동은 항상 냉동실에다가 넣어두고 있거든요. 카레에 튀김 양파 같이 넣어서 먹으면 되게 궁합이 좋거든요. 향도 좋고 또 크리스피한 맛이 있어가지고 저는 잘 어울리는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끓여서 먹고 있어요. 그리고 고수. 어제랑 비슷한, 어제는 카레 밥이랑 먹었고, 오늘은 카레 우동으로 먹도록 하겠습니다. 카레를 해놓고 보니까 딱 3끼밖에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1끼 정도 더 먹을 거 남아있는데, 이거는 1끼 정도 먹을 거는 좀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그렇게 먹으려고요.